병원에 가자니 큰 병원에는 예약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가는 곳이 병원인데, 증상이 있다는 거는 몸에 어떤 이상이 이미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쵸. 귀는 그걸 좀 더 빨리 알아차리긴 하는 것 같아요. 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귀에 그게 보여요. 그러면은 실제로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뭐 혹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중국어로 먼저 할까요? 大家好, 大家好. 我是耳朵老师 귀 선생님입니다. 이어 테라피라고 귀로 몸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강 상태를 보고 두골비라는 몸에 이제 뼈를 맞춰서 근본적인 좀 그런 원인을 해결해주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고요. 웰리스 사업을 하고 있는 귀 선생님 곽윤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파이 브랜드 1기고 특유의 약간 재치의 말로 정체성을 잘 잡아줄 수 있는 분이셔가지고 모셨고요. 그냥 우리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나는 뭐다, 뭘로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그냥 간단하게 사주를 알았어, 기질을 알았어, 그럼 나의 정체성을 알았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먼저 하자면 네. 저는 절기과학으로 사주를 봅니다. IT가 낳은 사주 명리학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럼 저는 귀로 몸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도 되죠. 오, 네. 좋은데요? 귀로 당신의 몸 상태를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로 건강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귀 건강을 보는 사람인가? 이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뿐만 아니라 이제 귀에는 몸에 200개가 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몸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귀 건강만 보는 게 아니고. 너무 신기한 게 있는데, 제 거 귀를 봐주시면서 저희 예전에 건강검진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봐주시는 내용하고 제 건강검진 내용하고 비교했거든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공유를 안 드렸는데, 왜냐면 저도 어느 정도 검증을 좀 해봐야 이 사람이 이 귀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성공의 궤도로 브랜드를 잡아갈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무리 사주를 보고 기질 보고 그렇게 해도 뭔가 시장성이 없거나 뭔가 안 맞다 싶으면 조금 공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너무 놀랍게도 봐주시는 내용에 저는 건강 내용 중에 뭐 신장이랑 뭐 간이랑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거는 다른 사람 좀 더 임상을 해서 검증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 스레드에서 좀 난리 났었죠, 한동안.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이 또 그 찰나에 김수용 씨가 심혈관 쪽이었나요? 네. 네, 심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있으셔서 좀 쓰러지는 내용이 있는데, 한동안 그런 내용들이 막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그거에 또 바이럴을 한번 타서 맞아요. 그랬죠. 네. 사실은 그게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이 사람 심혈관 질환이다라고 그 기사에 그 원인이 나오진 않았어요. 알았어요? 갑자기 이제 발작이 있어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셨다. 근데 원인이 뭔지는 안 나왔는데, 그 귓볼을 보면은 이제 귓볼 주름의 그 모양, 각도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질환이 있는지 예측이 가능해서 저는 그거를 먼저 심혈관 질환인 사람이 주름이 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근데 제가 올리고 나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원인이 안 나와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저는 글을 올리고 나서 제발 내가 올린 글이 좀 맞기를 했는데, 이제 어떻게 원인이 그걸로 나왔어요. 네네네. 나왔던 거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좀 뭐 문의가 좀 있었나요? 댓글이 일단 많이 달렸고, 근데 댓글이 사실 막 좋은 댓글만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진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냐, 뭐 논문이 이런 게 있냐, 이런 댓글이 많았어서 저도 그렇게 글 올리면서 논문도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진짜 이런 논문이 있네, 그런 경험을 했던 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검증이 됐냐, 보여지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해요. 저도 솔직히 사주 이거를 하면서, 저는 공대생이었고, 그리고 IT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아니 이거를 그래서 검증할 수 있어? 비과학적인 얘기 아니야? 사주는 미신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저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되게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첫 번째로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이제 사주 상담 사이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제, 피지 결제사, 네. 그 중에서요, 카드사 거절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계약을 안 해줘요. 왜냐면 소비자 보호 쪽이나 이런 쪽에 해서 소비자들이 불만 제기해가지고 환불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환불이 너무 많아지면, 그리고 또 소비자 문제 제기가 또 많아지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주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자기네들 리스크 때문에 계약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업종, 네, 업종에 업종이 사주라고 들어가면 환불이 또 잦을 수 있으니.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앱 서비스 개발해서 올라가는데 사주라고 하면 애플에서 진짜 거절당하는.
사주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주는 너무 많고 이제는 그런 거 받지 않아. 거절을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진로 쪽으로 이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사주로 좀 베이스로 하지만 사주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해서 올리긴 했는데,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시대의 요구가 진짜 더 디테일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더 명확하고 더 과학적이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의 과정이 네. 그렇잖아요. 처음에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것부터 시작돼서 과학이 검증돼서 하나씩 나오게 된 건데, 저희 아버지도 전립선 암 판정 받아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논문도 읽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대체의학적인 부분도 많이 보거든요. 하다못해 저는 이제 어싱이라든가 네. 뭐 그런 것들, 제가 만약에 이어 테라피 이걸 알았더라면 아버지 귀 찍고서 보내드렸을 것 같겠네요. 네. 우리는 좀 늦게 알았으니까 네. 진짜 알았으면 그거 했을 것 같거든요. 저희 아버지 별거 다 했어요. 싱잉볼 테라피도 했고요. 왜냐면 방사선과 암의 치료의 효율을 높인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네.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뭐든 해봐야잖아요. 별거 다 했어요. 하물며 강아지 구충제 디펜스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그건 또 못 먹겠더라고. 왜냐면 너무 독하대요. 간에 무리가 된다고. 아버지가 또 간이 또 썩 훌륭한 상태가 아니어서 일단 그런 치료를 하기 위한 프로토콜 그런 것도 한번 구축을 해보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 같이 보내주시는 분들의 귀가 가족 귀거든요. 엄마 아빠도 귀 좀 같이 봐주셔라 그러면 저는 귀를 많이 보는 게 제 직업이니까 그런 분들 이렇게 다 봐드리거든요. 근데 참 그게 안타깝지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가족력을 항상 보는 이유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아프셨던 그 질환을 자손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가족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에서 귀를 가지고서 건강을 볼 수 있는 연구를 또 실제로 했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 생각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건강이나 내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써볼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 그런단 말이에요.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게 아니라 비과학적으로 볼 게 아니라 연구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다 정도로 해서 같이 보는 건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게 연구 결과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이어 테라피로. 근데 제가 직접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연구 기관도 아니고 그냥 이제 이걸로 공부하면서 이제 손님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스레드나 이런 SNS에서 뭐 1000명이든 뭐 100명이든 사람을 모아서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의 귀 이걸 다 모아서 한번 그걸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 어쨌든 이거를 공식화된 이론이 나와야 할 것 같아. 근데 공식화된 이론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아요. 되게 극소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귀를 더 연구해서 임상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책을 하나 쓴다던가 그런 거가 맞아요. 필요하지 않겠나.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 전자책이나 아니면 실물책이나. 전자책보다는 실물책, 그 다음에 더 좋은 건 의사 선생님들하고 더 연구하면 되게 좋을 것 같겠네. 협업해 주실 분이 있으면 좋은데. 같이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환자분을 위한 마음으로 뭔가를 할 수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뭐 치료한다 그런 건 둘째 치더라도 이게 실제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귀 상태가 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조금이라도 뭔가 나올 수 있다면 미리미리 보고서 병원에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도 안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라면 맞아요. 그러면 되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항상 말하는 게 이걸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말고 이어 테라피랑 병원이랑 병행을 해라. 그러면 훨씬 더 개선도 빨라지고 내가 귀로 봐줄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서 실제 검사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때 PPT 문서로 이렇게 주셨을 때 네. 그걸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윤탁님한테 나 이거 귀 좀 더 이렇게 뭐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건강관리를 조금 놓치고 있었구나, 나도 병원에 한번 그 검진을 하러 가야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솔직히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사람들한테 한 번이라도 내 건강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자기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일하며 육아하며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친단 말이에요. 맞아요. 병원에 가자니 큰 병원에는 예약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검사할 때는 다른 그런 결과 또 있는데 그것도 좀 오래 걸리고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하나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검진을 받으러 가기도 하지만 아픈 증상이 있을 때 가는 곳이 병원인데 증상이 있다는 거는 몸에 어떤 이상이 이미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쵸. 귀는 그걸 좀 더 빨리 알아차리긴 하는 것 같아요. 나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귀에 그게 보여요. 그러면은 실제로 검사를 한번 해보라 그러면 뭐 혹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귀는 아니에요. 제가 귀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 얼굴이 노랗게 떠 있는 거예요. 약간 황달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죄송하지만 얼굴이 좀 색이 안 좋다. 같이 온 분도 눈치를 못 챘던 거예요. 병원 가서 바로 이제 검사해보고 그렇긴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귀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사실 이게 귀도 그렇고 사람 몸이 안에 있는 상태를 바깥쪽으로는 직접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런 대학원이라든가 그런 데가 있을까요, 이게? 아, 대학원은 모르겠는데 대학교 그 학과가 있긴 해요. 귀 관련된 네네,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체의학과가 그냥 따로 아예 있어서 있더라고요. 대체의학과에서 정식 루트를 밟아서 도전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논문도 내고 진짜 인정을 받는 거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임상은 이미 많이 있으니 사실 논문으로 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학과를 생각보다 많이 물어봐요. 무슨 학과 나오셨나요?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디 학과 나왔다, 뭐 대체학과 나와서 뭐 논문도 썼다, 이런 게 진짜 그 신뢰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쵸. 싶어요. 그게 사실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잖아요. 네, 사실 이 요구사항을 무시하면 또 안 되기도 해. 근데 사주 명리학은 명리학 관련 전공 그 과가 있어요. 네. 사주 보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도 나오고 우리나라의 정식 교육 과정으로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명리가 좀 대중화됐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귀는 아직 대중화돼서 일반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땐 독점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누가 먼저 깃발 꽂느냐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귀를 봐드리고 실제로 그 건강에 맞다라는 반응을 들으면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 기술이구나. 근데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알렸을 때 귀를 공부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값어치가 있는 기술인 것 같은 거예요.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빨리 해야 돼. 미루면 미룰수록 꼬리뼈처럼 계속 따라다닐 거야, 이게. 사실 이어 테라피를 제가 더 이렇게 공부하고 홍보를 더 하게 된 이런 이유가 선생님이거든요. 뭐 스레드 컨텐츠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브랜드 하고. 할 때? 네네네. 네. 그때 수업 받을 때 정말 너무 발전을 많이 했어요. 사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스레드라는 것도 그냥 있는 건 알았지만 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 많은 경험을 또 사람들이 다 자기 귀 사진을 보내요. 내 귀 봐주라고 이제 가족 귀 봐주라고 많이 보내니까. 또 얼굴 보내는 건 좀 그렇지만 귀에 대해서 또 보는 건 또 거부감이 좀 덜 하니까. 네. 근데 저 귀는 어떤가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 이제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네. 큰 부분 몇 개를 보는데 뇌점은 정말 뾰족합니다. 그쵸, 이 뾰족하게 네, 올라온 거, 네. 이렇게 올라온 거. 뇌점이 뾰족하다는 거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직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문제 하고. 해결하려고 하려고 네, 하고. 네, 그렇죠.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막 네. 이런 거죠. 과로 치면 그냥 이과 쪽의 성향이 강한 진짜 이과네. 그런 귀라는 거죠. 이공계 그리고 획득이었는데. 귀에 닭살이 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닭살이 있으면은 혈액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도 봐요. 통풍이 있는 분들은 닭살이 이제 더 심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이제 통풍 있는 것처럼 닭살이 꽤 많아요. 귓바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보면은 비장 혈자리도 같이 보고, 그렇죠. 심장도 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또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 귀 닭살이 있나 이렇게 또 봐요. 좁쌀처럼 뿅뿅뿅뿅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닭살인 거예요. 아. 우리 뭐 닭살 올라오는 것처럼 팔에. 늦게 자서 그런가 보다. 먹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먹는 거랑 그리고 그 늦게 자는 거에 대한 그 귀의 반응은 사실 뇌 쪽에서 오거든요. 뇌점이 뾰족하다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머리예요. 네. 볼록해요, 머리가. 잠을 못 자면 아무래도 머리에 노폐물도 쌓이게 되고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뇌에 압이 찬다 그러거든요. 귀 그냥 해석을 했을 때는 그럼 그런 분들은 대부분 뇌 쪽 아래가 볼록해요. 여기가 지금 엄청 볼록하거든요, 여기가. 근데 거기가 볼록한 경우가 사실 몇 가지 있는데 경추가 틀어져서 머리까지 순환이 잘 안 돼서 뇌에 압이 차는 경우도 있고요. 나 경추 좀 틀어졌어요. 그래요? 네. 그런 이렇게 분들은 이제 삐뚤어졌어요. 딱 경추 자리가 푹 파여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나 그냥 잠을 많이 못 잤거나 머리에 그래서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고 생각을 엄청 많이 하는 직업. 그래서 뇌에 압이 찬 상태. 나 뇌가 압 찼어요, 진짜. 그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뇌가 무거워, 지금. 재면은 한 몇 킬로 나올 것 같아요. 세근 정도.
근데 저희 아빠 귀가 진짜 볼록해요, 거기가. 음. 근데 저희 아빠는 맥주를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맥주 광이에요, 그냥. 아. 근데 맥주 많이 마시는 분들은 이제 요산이 많이 쌓이거든요. 네. 혈액에 요산이 많이 쌓이면 통풍도 있지만 뇌졸중 위험도 되게 커지거든요. 저희 아빠는 이제 딱 그 부분이 엄청 볼록해요, 진짜. 이 이어 테라피를 통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도 자기들의 건강 상태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그래서 문화를 만드는.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봐야겠지만 서로 가족들끼리 귀를 상태를 봐주면서 제가 올린 어떤 컨텐츠나 그런 자료들을 보고 오늘은 어디가 좀 피곤해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쪽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냥 집에서도 편하게 본인의 건강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다. 좋습니다. 사실 윤탁님의 사주에는 저랑 똑같은 개해 일주예요. 개수가 2개 사주에서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 있죠. 네.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간목이 있어. 저는요 금이 없어요. 사주 오행에. 저랑 또 틀린 점이 뭐냐면은 경금이나 신금이 있으면 개해 일주한테는 스승이나 멘토나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금생 수해주니까. 여기서 목 기운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알긴 아는데 나가기가 좀 어려워요. 알고만 있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목 기운이 딱 있어 사람들한테 짠 하고 내주는, 사람들한테 표현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간목. 간목이 하나 있잖아요. 있죠. 네. 간목 있죠. 네. 저도 있어요. 저도 간목이 있고 개해라고 하는 것 자체에 해수에 간목이 있어요. 그 사실 하나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간목이 2개.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장간 하나, 천간 하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연결돼 있죠. 신기하네요. 저는 진짜 하나로 알고 살았는데. 네. 개해 일주 자체가 깊은 사고력을 뜻해요. 60갑자 중에 가장 마지막을 뜻하고 마지막 갑자. 마지막 갑자라는 뜻은 뭐겠어요? 삶의 탄생과 죽음의 경계에서 관여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제 그래서 철학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하고 철학하고 그런 심리적인 거 그런 걸 뜻해요. 평소에 조용하시죠? 네. 조용한 것 같아요. 제 관심 분야가 아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스승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저는 혼자 독학을 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이고. 스승이 있으세요? 저는 제가 사실 하고 있는 분야의 스승이 다 하나하나 있으세요. 진짜요? 눈썹은 제 스승이 제 와이프거든요. 그다음에 이어 테라피 또 이어 테라피 스승님이 또 있어요. 계시고. 그리고 이제 브랜딩은 우리 스승님이시고. 그러니까 이게 분야마다 다 탄탄한 스승님이 있으세요, 진짜.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할 건데 신금이 있고 개수 있고 간목이 있다 그러면 그 신금은 분야가 일단 명확하게 하나 있다는 뜻이고 지금 경금이니까 또 경신이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다방면이라는 거고 오. 여러 분야의 각각의 이게 생산성이 높은다는 뜻이라서 네. 경신이라는 것 자체가 펼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생산성 넓게. 그래서 그 다방면 분야에 스승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신기하네요. 나는 그게 없어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제가 다음 대운이 내년에 바뀌는데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지 않을까. 해 운에서도 그게 적용이 되니까 이제. 아니, 대운 자체가. 네, 대운으로 보는데 왜냐면은 대운은 사주 팔자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의 개인 환경에 대해서 좀 더 딥다이브하게 보려면 대운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세세한 좀 이벤트랑 전체 사회 운의 트렌드를 보려면 년운, 새 운을 봐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금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면은 딱 한 사람, 명확한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조언이 해줄 수 있는. 신금하고 경금이 만약 둘 다 있다 그러면은 한 분야도 있고 또 다른 분야도 있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 혼란이 있을 거예요. 스승이 둘이란 뜻이에요. 네. 한 분야에서 스승이 두 갈래로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맞아 헷갈릴 수 있는 게 될 수 있겠죠. 이거 사실 제가 이어 테라피도 네. 와이프가 한 군데서 그래서 제가 한 군데서 이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나는 이걸 하고 있으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이렇게 둘인 개념인 거거든요. 한 번 와이프랑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 두 분의 말이 혹시나 달랐을 때 어느 쪽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긴 그치, 했거든요. 고민하지. 근데 저 신금하고 경금이 있잖아요. 아니요, 신금은 없어요. 저 신금 있어요. 아닌가? 지장간에 그게 있지. 다른가요? 네, 지장간이 있지. 그렇게 해석이 되요 지장간은 책 같은 거 본다는 뜻일 텐데.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이 건강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좀 대체 의학이 될 만할 수 있는 것 중에 이어 테라피, 귀 건강에 대해서 더 전문가가 돼서 세상의 사람들한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학문 공부하고 대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네, 책도 열심히 썼으면 다니고. 좋겠다. 네. 개해잖아요. 개수는 책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실용서적 같아, 나는. 책은 실용서로 쓰고 논문은 따로 이론적인 건 이제 공부하고. 이제 혹시나 이제 서점에 그럼 제 얼굴이 있는 책이 있으면 구매를. 나중에 우리 한 2년, 3년 뒤에 딱 다시 또 만났는데 저 진짜 책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리고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 게 더 네, 있는데 네. 이어 테라피는 개선을 해주고 원인을 치료해주는 개념은 살짝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해줄 수 있는 대체의학 이런 보조요법이 있어요. 그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두골비라는 건데 그거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구조가 기능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구조는 우리 몸에서는 뼈, 기능은 뭐 장기나 이런 근육들. 그러니까 뼈가 틀어져 있으면은 장기가 틀어지고 순환이 안 되고 몸에 어떤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두골비라는 거는 머리뼈, 얼굴뼈, 그다음에 경추 이걸 이제 맞추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 턱관절이나 얼굴 비대칭 같은 게 많이 개선되더라고요. 근데 다들 보면은 얼굴이 틀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저도 좀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가 사실 네. 선생님 얼굴을 보고 틀어져 있으신데 맞춰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아, 여기를 네. 한번 갈게요. 그리고 네. 턱이 안 다물어지시는 분들 네. 아직은 다 물어져요, 저는. 그런 분들도 그런 거 받으면은 네. 진짜 개선이 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오시면 턱관절, 얼굴 비대칭 맞추고 이어 테라피도 또 받으시고. 좋습니다. 네. 오늘 좀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먼 걸음 오셨어요. 또 제주도까지. 그래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 다행입니다. 아무튼 좋은 또 콘텐츠 저희가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앞으로 곽윤탁님의 브랜드가 제일 세워질 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사랑해. 있네 있어 있어요? 있어 좀 키 높여서 다시 올게 널 사랑해 이 정도 널 사랑해. 세상이 변해도. 있어 있어요? 와이프분이 정확하시네 아, 이걸 어떻게 고쳐야 돼요? 고칠 수 없어요 제가